시청자 여러분, 요즘 선거철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매일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로 떠들썩하고 그 결과 선거에서 승리자도 있고 패배자가 생기지만은 옛날 역사에서 보듯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든가 고려가 조선으로 정권이 바뀔 때는 군사력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지만 요즘 국가에서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시절에는 아무래도 그 다른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원조나 다름없는 미국 독립혁명의 전개 과정을 일단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인디안들의 나라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 이 지금의 미국 대륙을 점령하고 그 넓은 지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의 카나다, 미국이라는 북아메리카 대륙 대서양연안 13개 식민지를 통치하려니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민지들을 유지하기 힘든 영국의 국왕 조지 3세는 국내 문제로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사이에서 독일과 손을 잡는 동맹관계 하에서 나머지 국가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동맹국들과는 적대관계로 다투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필자가 미국 독립운동 얘기를 하다가 난데없는 영국과 미국 대륙 각국 얘기를 늘어놓느냐에 의아해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지금의 북미 대륙의 사정이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와 미국 독립전쟁과의 복잡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구할 것은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의 명칭을 현 유럽 국가의 명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 명칭으로 설명하고자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당시 유럽 역사책을 살펴보면 나라의 이름과 당시 왕들의 이름으로 뒤엉켜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전쟁이니 술레지엔 영유권이니 마리아 테레지아니 프레데릭세이니 브란테스크 선제후이니 신성 로마 제국이니 복잡합니다. 여하튼 이 당시 영국과 유럽 대륙 각국 간에는 미묘한 대립관계에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들도 북미, 남미 대륙에서 제각각 식민지들을 갖고 있었으니 서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당시 상황을 지금 유럽 국가들 사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당시 영국과 독일과 동맹관계 반대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러시아, 삼국이 서로 동맹국을 맺으면서 양대 진영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유럽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전쟁으로 상대국을 공격하는 7년간의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것을 역사책에서는 7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국집에서 중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중국집에 구라파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비웃던 생각이 나듯이 당시 유럽은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7년 동안 서로가 피투성이 싸움들을 하고 있을 때였죠. 이렇게 소위 유럽에서 구라파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각국의 식민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외 없이 북미 전역에서도 프랑스군과 영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우세한가 했지만은 우수한 영국 해군 때문에 프랑스군이 병력 충원과 보급이 막혀서 프랑스군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더 이상 영국군과 더 싸울 수 없을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지금같이 공군이라도 있는 시절이 아니니 제해권을 영국에 내주는 바람에 프랑스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유럽의 7년 전쟁은 유럽 각국의 상처투성이로 끝났지만 다행히 영국만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와 인도 식민지 등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계기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지만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어느 나라도 그랬듯이 영국은 장기간의 전쟁을 치른 탓에 전쟁 중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영국의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독립전쟁을 다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당시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7년 전쟁이라는 오랜 전쟁으로 나라를 운영할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빼앗은 13개 식민지를 통치하려니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극약 처방으로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맨 적도 있지만은 영국도 오랜 전쟁으로 나라를 운영할 돈이 없어서 식민지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이를테면 설탕에 중과물을 했었다고 하죠. 식민지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영국 당국의 항의가 빗발치듯 했었죠. 식민지 사람들의 반발에 영국은 설탕은 세금을 내려주는 대신에 종이 유리 차들에게는 무거운 관세를 물게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식민지 사람들은 1779년 12월 지금의 미국 항구인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배에 실린 홍차 342 상자를 모두 바다에 지워 던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미국 독립운동사에서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본 당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보스턴 사건을 식민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식민지 사람들에게 바다에 버린 차값을 보상하지 않으면 보스턴 항을 폐쇄시켜버리겠다고 이른바 보스턴 항 폐쇄령을 내립니다. 낯선 땅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유일한 생활 필수품의 수입항이었던 보스턴 항 폐쇄령을 접한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당시 아메리카 13개 주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에서는 대륙헌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북미 대륙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 정부에 모든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식민지 대표가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때 식민지 대륙회의 결과는 그래도 온건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사람들은 앞으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식민지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영국 의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결의한 사실입니다. 이 식민지 사람들의 의견에 영국 정부는 얄팍한 제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영국 의회에는 참석시킬 수 없는 대신에 영국 정부는 홍차에 대한 관세만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세금은 절대 안 받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지만은 북미 식민지 사람들은 이때부터 과격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게다가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은 독립선언문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미국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왜 홍차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계기가 된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의 시작은 인도산 홍차 때문이었죠. 당시 인도산 홍차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큰 인기였죠. 지금까지 커피가 없는 시절이니 당시 인도산 홍차는 미국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큰 인기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인도에서 수입된 홍차는 볼티나듯이 팔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영국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자국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인도에 세운 동인도 회사에 인도산 홍차를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단독 권리를 주는 바람에 세금 폭탄을 받는 미국 상인들로서는 망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고 항의를 했죠. 이때 식민지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보스턴 항구에 인도산 홍차로 가득 태운 영국 상선에 올라서 홧김에 모두 바다에 집어쳐넣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영국 정부는 소배상 및 보스턴 항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결국 1776년 7월 4일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토마스 제퍼슨의 주도로 완성된 독립선언문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에 7년 전쟁에서 앙숙이었던 프랑스가 식민지 편을 드는 동시에 프랑스 편이었던 러시아조차 또 영국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선포하면서 은근히 프랑스를 지원을 했죠. 1781년 미국의 워싱턴 사령관 프랑스 로상보 장군이 이끄는 미 프랑스 연합군이 합세에 대항하자 영국은 육지에서는 식민지 반란군과 해방에서의 프랑스 해군의 압력으로 해상 봉쇄까지 당하자, 이에 따른 영국군에 대한 무기와 군량미 조달이 막히게 되어 미국 반란군과 프랑스군에게 백기를 들고 맙니다. 결국 1783년 파리 강화조약에 의해서 미국 식민지의 13개국은 마침내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 합중국은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1790년에 당시 독립운동 사령관이었던 워싱턴 장군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이때서야 온전한 국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과 우리나라로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비교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같이 좁은 국토와 미국과 같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형태의 나라입니다. 그런 행정체계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형태를 가진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각 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도와는 전혀 다른 독립된 국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이라는 연방나라는 각 독립된 국가 형태인 어느 한 개의 주의 나라가 아니라 전체 연방 영토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 수도를 경치가 휴리한 포토맥강이 인근으로 정한 것이지 어느 주를 위해서 지금 수도가 생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특정 정치인이 자기 고향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엉뚱한 발상과 그 지방 사람들을 이용한 정치 입지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영합해서 세종시라는 곳으로 수도를 정하려는 그 행정 수도를 정하려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례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 때마다 들먹이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병이라면 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더 한심한 것은 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마치 동네북처럼 한 번씩 두드리게 한 장본인들은 이것으로 재미를 보았다 하는 노골적인 발언까지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그러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은 자랑이라도 하는 정치 세력들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행정수도 얘기만 나오면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거론하는데 미국이라는 연방국가와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6.25 사변 때도 우리는 낙동강 전투에서 서울 수복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 피를 흘려가며 싸우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걸핏하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으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얘기만 나오면 동네북처럼 한 번씩 두드려보는 수작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